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아이의 공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별다른 성장을 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잘하고 있더라도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걸 아시는 지금부터는 아이의 공부가 확 바뀔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초본이 지나고 나니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뉴에이지 음악 들으며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을밤을 보내고 있는 주단쌤입니다. 그동안 아이들 공부를 지도, 코칭해 오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과 고민을 수시로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겠지만 그냥 학부모님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또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그냥 해왔던 공부들이 사실은 아이의 공부를 망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2가지 문장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타인지가 필요한 건 부모부터이다. 메타인지가 뭔지는 이제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타인지는 공부나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 역량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최상위권 아이들의 필수 역량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그 능력을 갖게 하려고 다양한 책들, 다양한 영상들,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공부에 있어 메타인지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부모님들부터 그 역량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의 공부에 대한 부모의 메타인지는 3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모는 아이 학습 전체를 조망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공부의 기본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왜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부를 해야 할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법은 다양합니다.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그 100명에게 맞는 공부법이 100가지라고도 얘기하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부법을 관통하는 핵심은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예습복습, 수업 참여, 출력, 테스트,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디테일한 공부 팁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공부법의 기준을 이 4가지로 잡고 그 안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세부 방법들을 함께 찾아주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죠. 하지만 완벽한 공부법을 찾았다고 생각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당연히 넣은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효과를 내는 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 역량, 생각 등을 이유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씩 적용해가면서 우리 아이 스타일로 변주를 주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겠지만 최소 초등 중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 해내는 아이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끼는 아이일수록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행운스럽게 아이에게 부모가 제시한 공부 방법이 너무 잘 맞고 아이도 즐거워한다면 좋겠지만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괴로울 겁니다. 괴로운 공부는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도 없겠죠. 주어진 공부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내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과목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쌓여갈 테고 수능 길이를 지나고 나면 공부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국 공부 때문에 자꾸 부모와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원리를 찾는 것과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 지금 공부 상태 등을 이해하는데 정말 집중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근간을 흔드는 이상한 공부법, 남들이 하니까 누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이 메타인지가 아이의 공부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자존감을 흔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아이의 공부 방향성을 알고 현재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면 지금 아이의 공부가 조금 더디고 아이가 비록 힘겨워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힘든 건 아닐까? 나는 엄마로서 부족한 사람인 건 아닌가?
등의 생각을 하면서 자책과 함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빡센 환경에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부모가 공부와 아이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다면 갈 길은 구만리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걸 해야 나중에 도움이 된다던데 지금 이걸 안 하면 우리 아이 미래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등의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 상황에서 아이가 공부 슬럼프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죠. 공부와 아이에 대한 메타인지는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모의 메타인지는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나침반입니다. 아이의 가장 가까이서 아이에게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님입니다. 부모의 사소한 말,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대상으로 메타인지를 발휘하는 순간부터 아이는 그 상황을 관찰하고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과 방법, 효과를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부모 주도에서 아이 주도로 넘어가는 초등 고학년 무렵에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던 와중 시행착오나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의지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부모님을 떠올리는 아이가 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공감과 이해,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우선 학부모님들부터 메타인지력을 좀 키워보세요. 그것이 가장 빨리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말씀드릴게요. 계획을 세우는 진짜 목적은 집중력 때문이다. 공부는 계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시간 낭비를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떠실까요? 그건 바로 집중력 연습 때문입니다. 공부 계획 세우기의 원칙은 시간이 아니라 분량 단위로 세워라 라는 거는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공부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권장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랬고요.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린 학년별, 과목별 학습 권장 시간은 사실 들여다보면 공부 역량, 일정량을 끝낼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잘 알고 세우는 양과 시간이 함께 고려된 계획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분량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실 건데 이 분량을 중심으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집중력과 무슨 상관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초등아이들의 공부 계획은 아이 일상의 전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학원도 독서도 예체능도 놀기도 해야 하는 바쁜 초등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해야 하는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매일 과목당 조금씩이라도 해야 할 것들을 쌓다 보면 워낙 다양한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학년이라도 하루 3, 4시간 이상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초등 저학년의 하루 공부가 3, 4시간이라니 너무 가혹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이도 스스로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부량에 비해 공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매일 정해진 분량을 해낸 아이에게 무엇을 해도 허용되는 확실한 자유 시간의 보상이 주어진다면 매일매일 목표 달성과 함께 아이의 집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만 대충이 아니라 빨리만 해낸다면 공식적으로 쉴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엄마의 잔소리가 없다니 그 달콤한 보상을 경험해본 아이는 다음날 공부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도 어제처럼 빨리 정해진 분량을 하고 또 놀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달성 가능한 정확한 분량과 시간 계획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주일 정도는 어떤 정해진 같은 양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해결하는지를 매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난 후에 평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평균 시간의 120%의 시간 안에 이제부터는 정해진 양을 학습하도록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평균보다 여유 있고 완전 집중한다면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그런 공부 계획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매일 공부 시간이 남아서 매일 자유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공부량을 임의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을 세워서 학습하고 있는 이유는 순수한 공부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아이의 집중력 훈련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고 그 시간을 유지할 수는 없을 테니까 공부 양과 시간을 조절할 시점은 반드시 아이가 납득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셔야 하는데요. 네가 빨리 하니까 시간을 줄이거나 양을 늘릴 거야가 아니라 이번에 네가 부족한 과목의 문제집을 한 권 추가하니까 양을 좀 늘리자. 학기나 학년이 올라가 공부해야 할 과목이 늘어나니까 공부 시간과 양을 늘리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된 계획에 아이가 이제 익숙해져서 또 자유시간이 보장된다고 해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시간은 고정된 채 양을 늘렸는데도 여유가 있거나 시간도 늘리고 양도 늘렸다는 것은 아이가 집중을 더 잘 오랜 시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냥 두셔도 된다는 겁니다. 공부계획 세우기의 관점을 이렇게 추가해보면 우리 아이의 공부가 조금 더 효율성을 갖추게 됩니다. 엄마가 아는 만큼 아이의 공부가 바뀌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